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 얘기하면은 이제 한 컷씩 조금 그래도 저번에 파스텔톤 만들기 이런 것도 했었는데 요 영화는 색감 만들기 이런 거 할 수 없냐 이런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문득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대표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 캔디랜드인 것 같아요. 캔디랜드의 색감은 이 단색이 되게 강렬하게 나타나는 좋은 방식인 것 같아서 요 녀석을 원래 원본은 이랬는데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도 나름 이만하면 붙지 않나요? 어느 정도 붙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해봤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캔디랜드 색감들을 보시면 캔디랜드 내부 색감들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색온도가 되게 낮아요. 색온도가 엄청 낮아가지고 이런 붉은색이 굉장히 강렬해집니다. 이런 낮은 색온도를 보여주는데 잘 보시면 그냥 이렇게 낮다라고 하기보다 그냥 낮긴 낮은데 블루가 유독 낮은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블루는 진짜 그러니까 요렇게 가면은 블루도 한 요 정도까지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블루가 더 눌린 모습 같은 것들을 특히 이런 장면들 보면 더 심하게 나오죠. 블루가 심하게 눌려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일단 맨 처음 했던 거는 이미지를 조금 어둡게 만들어 줬어요. 지금 보시면 하이라이트랑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제가 게인과 감마 게인을 좀 많이 낮췄죠. 게인을 낮춰준 이유는 이제 전체적으로 최대 밝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있긴 하지만 그림 봤을 때 이 그림의 원본은 너무 밝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밝기를 좀 낮춰놨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색온도를 조절했습니다. 대충 3000 정도 조절했어요. 보시면 이제 템퍼러처 기능을 이용해서 3000 정도 조절을 했습니다. 이 정도 조절을 이제 템퍼러처가 개인의 프리셋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조절하려면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특정 방향으로만 쭉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난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따뜻하게, 그러니까 약간 따뜻하게 하거나 약간 차갑게 할 때는 개인을 쓰는 편이고 많이 차갑게 하거나 많이 따뜻하게 해야 될 때는 차라리 템퍼러처를 쓰는 편입니다. 얘는 어떤 특정 축으로만 움직이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으로 많이 움직일 때는 오히려 제가 볼을 굴리거나 마우스로 드래그 할 때 실수가 많을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움직이는 건 오히려 조금 자유도 있게 움직이는 게 더 편하다 생각해서 과한 조절할 때 저는 템퍼러처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게 없어요. 블루가 이거보다 조금 더 낮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블루를 조금 더 낮춰줬습니다. 블루를 낮춰줬더니 그 이미지가 노랗게 되더라고요. 블루를 낮추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블루의 보색인 옐로우가 많이 드러나겠죠. 근데 이 이미지에서는 옐로우가 없진 않지만 레드 쪽으로도 꽤 가 있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마를 약간 옐로우랑 레드의 사이에 옐로우 쪽으로 조금 더 보내줘가지고 이런 느낌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콘트라스트를 만졌을. 이거 뭐 만졌니? 이거 그거 만졌구나. 네, 미드톤을 만졌구나. 이 이미지가 뭔 차이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조명을 지금 이것도 원본이 물론 요 뒤가 붉긴 하지만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 요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 따뜻한 정도가 좀 약해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흰색으로 보이고 요런 어느 정도의 그냥 따뜻한 정도의 정색으로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이미지는 이제 애당초 원본 놓고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찍어버렸으니까 어떤 분리 같은 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가 하나도 빨갛지가 않기 때문에 강제로 돌렸더니 내가 바꾸고 싶지 않은 이 사람 형태까지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려주기 위해서 사람에 해당하는 정도가 될 것 같은 미드톤 라인을 잡아서 0.3에서 0.7 꽤 넓은 범위죠. 이 부분은 약간 정상으로 되돌려 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뭉개지는 듯한 이런 레드 채널 너무 세게 가서 뭉개지는 듯한 부분들이 약간 회복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회복된 다음에 그래도 이거 전후 대비했을 때 사람은 너무 빨간 거야. 그래서 사람을 좀 원본에서 가지고 와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레이어 노드를 만들어서 제가 마스킹 처리를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마스킹 처리를 해서 이 녀석을 위에 얹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정상화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원래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사용한 어떤 컨셉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지금 컬러 휠을 사용했지만 얼마든지 지금 제가 말한 방식을 컵으로도 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컵으로 한번 재현해 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어떤 색보정 작업의 컨셉은 크게 세 가지예요. 색온도를 굉장히 낮은 색온도가 보이도록 바꿔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블루 채널을 한번 더 낮춰준다. 블루 채널을 한번 더 낮춰주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있는 부위는 조금 분리를 해가지고 원본에서 좀 가지고 와서 섞어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백라이트였어요. 백라이트를 기가 막히게 씁니다. 그러니까 백라이트에 의미 부여를 해서 썼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컨셉은 어디선가 한번 써먹어보고 싶은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영화에서는 두 종류의 백라이트를 사용합니다. 크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백라이트 하면은 떠올리는 역광 촬영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떠올리시는 역광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지의 실루엣만 보이는 역광, 디테일들이 보이지 않는 역광이죠. 디테일들이 보이지 않게 실루엣만 보이는 역광이 있고요. 그 강렬한 역광을 뒤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명을 치고 뒤에 백라이트를 강하게 줘서 인물의 이 테두리들을 조금 강렬하게 살려주는 방식의 역광이 있어요. 제가 한번 다빈치에서 이런 것들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래그 있죠. 플래그 꽂아놓은 것들 보시면 있을 수 있는데, 실루엣만 나오는 역광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질 무렵에랑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밝은 이 동산들을 넘어갈 때 나오는, 근데 요런 이 두 가지 역광은 제가 봤을 때는 말 타고 달리는 장면들 보여주면서 이 영화가 정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하는 어쨌든 서부극을 좀 표방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서부극의 시그니처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주가 되는 역광은 테두리들을 살려주는 역광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역광이라고 하기 전에, 역광이란 단어도 꽤 재밌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역광 말고 후광 효과라는 단어들이 좀 떠올릴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역광을 가지고 되게 재밌게 사용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후광 효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자기적이잖아요, 거의. 이것도 지금 보시면 요 뒤에 실제로 이 공간에서 뒤에 있는 조명이라고는 저 샹들리에 같은 거밖에 없는데, 샹들리에 갖고 이런 효과 안 나타나거든요, 절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일상에 한낮에 찍어도 여기가 어느 정도 밝게 찍었는데 여기 테두리가 이 정도로 나올 정도의 역광 흔히 안 나와요. 이거는 의도해서 굉장히 강한 역광을 뒤에서 때린 겁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근데 특히나 후광 효과라고 생각했던 게 이 머리 주변으로 굉장히 강렬한 빛들이 나오게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후광 효과 생각나서 한번 그런 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후광 효과 하면은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후광 효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세 기독교가 국교로 채택된 뒤에 미술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은 비잔틴 미술입니다. 비잔틴 미술이라고 해서 보시면 그 당시만 해도 뭐 종교화가 거의 주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 머리 뒤로는 후광이 있죠. 대놓고 그린 후광들이죠. 성화라고 하는 것들에 꾸준히 이런 후광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뒤에 뭐 고딕 미술이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세 미술 내내 이제 신이 지배하는 중세 미술에서는 어떤 성자, 성모 마리아를 포함해서 천사에 넘는 후광이, 성모 마리아 머리 뒤에 또 이런 후광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써왔어요. 근데 이거 되게 보시면 꽤 오래 쓰거든요, 서양 미술에서. 르네상스 초창기까지도 썼습니다. 우리가 지오토라고 그러죠. 저 이거 어떤 분이 자꾸 조또라고 읽어가지고 이탈리아식 발음으로는 거의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저는 그냥 지오토라고 하겠습니다. 지오토의 그림, 이게 르네상스 거의 초창기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대놓고 이걸 썼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르네상스 하면 우리가 눈에 보는 대로 그리는 방식을 좀 지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미술까지는 보이는 대로 그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각한 대로 그렸죠. 지금 보시면 뭐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이 천지창조, 이 그림들 보시면 어쨌든 실제 우리가 생긴 사람처럼 그리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후광이 문제가 돼요.
왜냐면 실제 있는 것처럼 그리려고 하면은 후광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안 넣기는 되게 찜찜한 게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교회가 강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 보시면 요런 거는 조금 그리스 문화의 어떤 예이지만 뭐 그 외에 대부분의 그림들, 르네상스에 가장 많이 그려졌던 그림들은 그래도 여전히 성경 기반한 그림들이었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막강한데 막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너 그 후광 안 넣더라? 뭐 이러면은 좀 신앙심이 약해졌나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후광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후광을 완전히 빼자니 여전히 교회에서 조인트 갈까봐 좀 무섭고, 그렇다고 넣자니 뭔가 자존심 상하는 거야. 난 리얼하게 그리고 싶은데. 그래서 요런 것들을 되게 기가 막히게 해낸 사람이 천재 하면은 을에 떠오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저는 이 그림에, 저도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뭐 알아낸 건 아니고 당연히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서 딱 알아냈는데, 후광을 대놓고 넣는 대신에 요 뒤에 창을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그림에서. 그러면 이거 후광이잖아. 머리 뒤에 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 최후의 만찬에서 요런 방식들을 사용하면서 비교적 자연스럽지만 그래도 나 후광 넣었다 소리는 나올 수 있는 요런, 이게 되게 좋게 말하면 창의적인데 나쁘게 말하면 꼼수였던 것 같아요. 후광을 넣긴 넣어야겠고 안 넣은 차는 찜찜하고 그렇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점점 후광 효과들이 사라집니다. 뒤로 갈수록 이제 후광 없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성화다. 딱히 후광이 없어도 성화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후광이 사라졌지만, 어떤 조명이 머리 뒤에 있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역광이다, 단순히 역광이다라는 것들에 이어서 그 후광 효과다. 특히 이 장면들은 완전 뭐 거의 그 정의의 사도 그 자체죠. 갑자기 나오는 느낌이. 그래서 이런 후광 효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들 때 쟤를 대단한 애로 만들고 싶어 라는 생각하셨을 때 한 번씩 써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광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얘기가 후광 효과였고요. 남은 하나는 약간 뒤에서 똑같이 역광인데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역광이 되게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빛을 등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한 끗 차이로 얘기가 달라지는데 요것도 조금 신기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그림, 특히 이런 슐츠랑 같이 있는 그림 있잖아요. 슐츠랑 같이 있는 게 여기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있는데, 두 번 다 그 빛을 등지는 느낌이 장고한테서 보여요. 그리고 총 쏠 때도 되게 뭔가 빛을 등지고 그림자 속에 숨어서 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 어차피 제 라이브를 보거나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압도적으로 군필자가 많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전 당연한 거지, 빛을 등지고 쏴야지 제가 눈부시지, 이게 전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되게 의도적으로 뭔가 빛을 등지고 이렇게 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빛을 등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놓고 빛을 등졌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얼굴 쪽에 앞쪽에는 생각보다 조명들을 안 쳐서 그림자 속에 갇혀있는 느낌들 되게 잘 보여주거든요. 복수를 하기 위한 복수자라는 캐릭터를 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방식이 아닌가. 캔디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열연했던 캔디랑 비교했을 때 엄청 차이 납니다. 지금 보시면 장고는 시종일관 빛을 등지잖아요. 근데 캔디는 정말 빛을 등지지 좀 신기할 정도로 빛을 등지지 않아요. 얘는 이 영화 전체에서. 백라이트도 물론 이제 백라이트를 안 칠 순 없죠. 이런 테두리들이 조금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들어가지만 강렬한 백라이트는 진짜 별로 없고요. 얘 같은 경우는 광원을 등지는 경우가 영화에서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뭐였죠? 마피아나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악당 대장은 항상 어둠 속에 약간 반쯤 가려져 있거나 측면광으로 보여주거나 이런 클리셰들이 많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얼굴에 상대적으로 그늘도 안 지는 편이에요. 되게 그런 식으로 딱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 그걸 진짜 잘 보여줬던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장면 보시면 장고가 말 위에 있고 이제 캔디가 말 아래에 있는데, 보시면 장고는 빛을 등지고 있고요, 캔디는 빛을 받고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의도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